이제 확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확산, 아까 치면 확산은 누가 이동하는 거냐면 용질이 이동하는 것이야. 그럼 많은 데서 적은, 용질이 많은 곳이 어디지? 고농도가 되어지는 거죠. 고농도에서 저농도, 적은 쪽으로, 요 단어로, 아이고, 저농도.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아까 두 개가 있었을 거야.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져 있었고, 또 하나는 단백질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아까 내가 성벽을 뭐 큰 문, 작은 문이 했던 얘기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 용질이긴 용질인데, 어떤 용질이냐면,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은 인지질 이중충으로 다니고 입자의 크기가 큰 애들은 단백질로 이동합니다. 게다가 용해도, 말이 좀 어려운데, 용해도라는 말은 물에 녹는 정도인데, 얘는 지용성, 물에 녹지 않는 애들은 인지질 이중충으로 이동하고, 수용성, 물에 녹는 아이들은 단백질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두 개의 종류로 나뉜 이유가 물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입자 크기가 작거나 지용성은 인지질로, 입자 크기가 크거나 수용성은 단백질로 다니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게. 이제 입자가 있고, 이제 용해도 이게 투과 들어가는 투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얘를 이제 이렇게 할게. 얘를 파랭이로 이렇게 동글뱅이를 칠 거고, 얘를 빨갱이로 동글뱅이를 칠게요. 그러면 이 지용성들은 입자들이 들어올수록 그냥 계속 투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약간 이렇게 그려져요. 들어오는 족족이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번엔 빨갱이로 갈게요. 단백질로 수용성인 입자 크기가 큰 애들은 들어오면 투과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딱 되고부터는 더 이상은 이렇게 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얘가 누구냐면 바로 요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돼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얘는 확산이긴 확산인데 단순 확산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고, 얘는 빨간색은 촉진 확산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입자 크기가 작아. 그래서 농도가 얘가 많이 들어왔다 적게 들어왔다고 해서 농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못 줘. 난 들어오는 족족이 받아주는 거지. 그래도 투가 되더라도 농도의 변화를 많이 못 주니까. 그런데 이 빨갱이들이 들어오면 투과가 되는 족족 농도 변화가 커요. 잘 투과가 돼. 근데 너무 많이 투과가 되면 농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안 좋아서 어느 선까지 되고는 더 이상 투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농도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커서. 어떤 건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용질의 종류도 이렇게 나뉘어서 투과를 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질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용매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겠죠? 누가 있냐면 이제 삼투는 아까 전에 용질이 투과였다면 얘는 용매가 이동합니다. 물이 많은 곳이 고농도 저농도에서 물이 많다라는 건 묽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농도에서 어디로 가? 고농도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 살짝 쓸게요. 물이 이동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농도에서 고농도, 이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동물,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 세포가 있는데, 또 용어가 하나 또 나와요. 저장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액, 그 다음이 고장액. 해석만 할게요. 등장액은 뭐냐면은, 자,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에 동물세포가 있어.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 바깥에 하고 이 안에 하고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 그러면 같을 등자의 등장액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또 식물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자. 여기서는 농도가 둘이 같아. 농도가. 그러니까는 누가 나가고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피의 변화가 없습니다. 부피 변화가 없지요. 그런데 저장액 쪽으로 와볼게요. 저장액. 세포가 있으면 여기서 지금 저장액이라는 것은 밖과 안으로 따졌을 때 밖이 안으로 따졌을 때 농도가 어떠하냐면 안쪽이 농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이 농도가 낮은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도 계속 해볼게요. 이쪽은 고장액이래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높을 고자에서 바깥쪽의 농도가 안쪽보다는 얘가 더 높은 거야. 농도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찌됐건 용매라는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야 돼요. 그럼 저농도, 다시 말하면 여기가 저농도가 되고 얘가 고농도가 된 거지. 저농도가 되고 고농도가 된 거지. 이해됐죠? 그럼 고장, 이번엔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여기가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고 저농도가 되네. 그러면 물은 이제 물이 이동하십시다. 어디로? 저에서 고로 가야 되니까 저에서 고로, 저에서 고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물이 세포로 어떻게 돼? 유입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는 증가해야겠죠? 물이 들어왔으니까 커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나눴나요? 라고 한다면 이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단단한 아이가 있어서 얘가 막아주는데 얘는 어떻게 막아줄 애가 없으니까 계속 들어오잖아? 그럼 잘못하면 이 세포가 터져요. 부피가 많이 들어오니까 세포가 팽창해서 터져버립니다. 그걸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해.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 저농도에서 고농도니까 저에서 고로 물이 어떻게 돼? 세포 바깥으로 유출이 되어지죠. 바깥으로 저에서 고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어떻게 돼? 세포의 크기가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감소를 해주셔야겠죠.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산은 누구냐? 용질이 많은 데서 건더기가 얘가 많은 곳고 여기가 적은 곳이고, 삼투는 물을 따졌을 때 물이 많은 곳이 여기고 적은 것이 여기니까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적은 곳으로. 누가 용질이냐 용매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쟤는 기절했네. 살아남아.